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요.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영상 내용은 2022년도 정리 부분과 2023년도의 전망치에 따른 여러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을 총정리를 했던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술주가 어느 정도 나스닥 기술주가 반등을 좀 해줌으로써 비트코인도 생각보다 약세에 있는 주춤이 조금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위험자산 부분에 있었을 때 대부분 40조 달러 증발, 특히 주식시장이 이 정도까지 많이 내려갔다는 건 08년도 이후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대 최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 대부분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환경 중에 하나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파월에 주는 메시지가 그렇게 매파적이지 못했다라는 것과, 월가의 전문가들도 이렇게까지 금리 인상을 빠르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거짓말이다, 블러핑이다 라고 투자자들이 그렇게 믿고 갔던 사람들도 이번에 되차게 좀 마음고생이 심하게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본인의 투자 철학을 계속 믿고 가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네,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 추가 매수한 캐시우드 누나를 보게 되면, 자, 내가 생각하는 건 당장 1년만 보는 게 아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길고 오랫동안 투자하는 방식을 또 선택을 함으로써 본인의 증명을 당장 1년, 2년으로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생각으로도 들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9일 그리고 지난 14일 날 15만 주, 30만 주 각각 이렇게 매입을 했다라는 것과, 그 외적으로 이제 기술주도 많이 샀죠. 테슬라나 그 다음에 로쿠나 이런 회사들도 꽤 많이 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전략 책임자가 2023년도 때는 이런 의견을 또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침체도 연준의 고금리 고수할 것이다. 그리고 왜 그러냐, 1980년도 때 볼코가 어느 정도 인플레가 꺾일 때쯤 요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해서 금리는 살짝 했는데, 인플레가 한 번 더 치고 흘러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실수 안 하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중국의 확진자 급증으로 아무래도 디플레 공포성이 더욱더 짙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 디플레 부분의 회복 속도가 더딘다고 하면 CPI는 빨리 내려올 거예요. 근데 CPI 발표할 때는 반등이 세게 나오겠지만, 그 지난 나머지 기간 동안은 계속 안 좋은 형태로 갈 확률이 매우 높고, 오히려 비트코인과 기술주 중심에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커플링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좀 더 마음적 고통이 더욱더 커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리기도 했었고요. 즉각 급락의 20일은 하반기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국제시장 요동의 연준은 양적 긴축을 중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패턴이,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준은 계약직입니다. KPI 실적을 도달을 해야 내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와 하는 생각에 있는 패턴이 겹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투자자는 계속 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와 현실을 안주하면서 대응하는 부분과 약간의 보수적인 스탠스로 보면서 내 어떠한 전략 체계로 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즉, 상반기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고 하반기 때는 금리 동결로 해서 고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의 신호탄이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QT를 먼저 한 다음에 인하를 때릴 것입니다. 그래야 순번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인 봉인의 해제에 있는 자물쇠를 하나하나씩 따야 비로소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단계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년 4월 후에 변함없는 BOJ 정책과 정치적 압박의 연준의 물가 목표 수정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되는 건 이 내용입니다. 6번째 내용이 강력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야 나머지 이 목표값이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져 있으니 이걸 약간 유연하게 약간 올려놓으면
나머지 있었던 진행 과정이 좀 더 유연해질 수가 있잖아요. 예, 강도를 하다하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번이 어느 시점에 나올 것이냐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당장 1분기 안에는 나오지 않고 2분기 주중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3분기나 4분기 정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금리 동결 시점이나 그 시점에 QT를 어느 정도 만지작거린다고 하면 그게 유턴에 따른 신호탄이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비농업 일자리수 실업률 이 추이와 FMC 의사록 내용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의사록은 거의 변동사항이 거의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비농업 일자리 수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2023년도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니? 라고 하니까 23년도 암호화폐 전망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상장된 주식과 달리 정부가 지정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매우 높고 내가 예측하기가 어렵다. 라고 현명한 대답을 했죠. 역시 똑똑한 AI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월가 1월 달에 정식 코인 거래소가 나온다고 했죠. 찰스 슈아, 시달텔, 피델리티 등등이 이렇게 합세해서 만드는 EDXM 거래소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최신 소식을 이렇게 하나씩 보게 되면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 내용들만 보아도 알 수가 있게 되겠는데 여기서도 좀 눈에 들어왔던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팍소스 쪽에 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팍소스 기술을 통해서 토큰 보관 거래 정산을 할 것이다. 페이팔, 마스터, 누뱅크 등등등등등 이렇게 블록체인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력풀도 중요하겠죠. 인력풀을 어디에서 많이 땡겨왔는지도 한번 보기도 했습니다. 보게 되면 CBOE 글로벌 마켓 인수를 통해 LXX에서 CTO를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피델리티에서 최고 법률 책임자를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실드 7만한 애 데리고 왔고 LXX에서 기술 고문했던 애를 데리고 왔으니 기술도 문제없고 법률적으로 약간 애매한 포지션에 있었던 건 법률 책임자가 다 실드를 할 수 있으니 우리 거래소 믿어달라라는 인력풀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기술풀까지는 일단은 거래소가 오픈이 되고 서버 구축 안정화되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 시점을 좀 본 다음에 유저가 얼마만큼 유입이 되는 양이 데일리당 얼마만큼 늘어나는지까지는 확인을 해야 좀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코인판이라는 게 앞에서 화려한 달콤한 현올림에 우리가 뇌를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네. 그러니 일단 판이 깔리고 나서 봐도 늦지 않겠다라는 것과 비트코인 시간의 지남에 따른 인식의 변화가 있는데 쓰레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가치 부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우리 편이 많이 생겼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으로 김정주 씨, 넥슨의 고 창립자이죠. 코인 계좌 해킹을 당했다 85억 원이 털렸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분은 이거 가족이 좀 해킹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있습니다. 거래소 보유 스테이블코인 근황을 보게 되면 FTX 파산 이후 스테이블코인 출금은 멈추지 않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메타버스크, 레터, 개인 지갑 등에 이동을 했고 코인 시장의 노답이니 우리는 떠나겠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시장이 위축됐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더욱더 매력이 떨어졌던 부분은 미국의 강달러가 어느 정도 내려갔던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전을 해보시고 출금을 해봤던 사람은 아마 아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은행 계좌 확보 안 끝난 페이코인 운명 내년에 결론이 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표에 따른 비트코인 전망 추이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파산 상품 시장은 강세장과 밀렵한 관계가 있다.
파생상품 거래소 401선을 비트코인 유입을 증가하면 강세적인 시작을 했었고, 현물 거래소에서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코인 유입은 감소하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아직 저평가 구간이 아닌 것 같다. 그 기준치는 UTXO 부분인데요. 이것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비트코인을 제외했던 지표 중에 하나죠. 그래서 UTXO와 프로비트, 그 다음에 로즈 지표를 다 크로스가 되는 시점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았더니 대부분 반감기에 걸치죠. 예, 반감기에 대부분, 요때가 아니고요. 예, 대부분 반감기 때 걸칠 때가 있고 걸치지 않았을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크로스가 되는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평균 추세적 추이로 지표를 활용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내가 완벽하게 개미의 관점으로 최저점에 샀다, 최저점에 사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이런 관점은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표를 사용하실 때도 그냥 추세적 기반으로 보는 게 맞다. 데일리 트레이딩하고 이런 지표를 해석하고 보는 사항은 좀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은행 CBDC 2년간 운영 결과 기대를 보았는데 약간 별로 좋지 못했고요. 알리페이처럼 일상적인 소비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자. 통상적으로 소비자 기존에 사용했던 서비스를 다른 것과 바꾸기에는 불편함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알리페이 안에 그냥 해당 플랫폼을 녹여서 만들어야 되겠죠. 대부분 위챗이나 알리페이를 보게 되면 그 알리페이 안에 여러 가지 어플들이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진짜로. 중국인들의 그런 어플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네이버가 어느 정도 따라했던 프로모션들도 꽤 많아요. 특히나 쇼핑 같은 경우 네이버 쇼핑 안에서 동영상 쇼핑 판매, 온라인 쇼핑 판매 동영상 부분은 거의 다 따라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안착화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홍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가수 이승기 씨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이 내용 좀 오래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왜 갖고 왔겠습니까? 이승기 씨가 저 이승기 너무 착하네, 이런 부분으로 제가 뭐 하기 위해서 이 내용 갖고 온 거 아니죠. 제가 뭐라고 했죠? 돈 많이 벌면 어디다가 먼저 선행하라고 했습니까? 대학병원에다가 선행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승기 씨는 내 이미지도 챙기면서 또 하나의 기부를 하면서 VVIP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VV 혜택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네. 아프면 기본 과장급이 내려와서 직접 진료해드리고요. 1년에 건강검진 티켓 플러스 여러가지에 있는 대우와 급하면 코를 부를 수 있는 환경까지도 다 제공이 된다. 저 정도 금액이면 거의 VVIP급이다. 서울대학교 기준으로는. 왜냐 서울대학교 대학병원이 VVIP 등급이 좀 낮거든요. 네. 진짜 별것도 알려드리네 내가. 그 다음으로 메타공주 법률 비용이 자산에 거의 탕진했다. 메타공주 이야기인 건데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김재빈 씨 콩주 다이닝 대표가 아직까지도 콩주 다이닝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논란이 또 커져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월급을 받으며 출자금 4억 원을 빼먹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르네상스 NFT 유군 상시가 허위 기재 논란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국립예술종합대학에 본인이 한국에 설립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논란이 좀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과 그 외적인 죄송합니다. NFT 관련된 소식들인데요. 보게 되면 올해 286만 개 이더리움 주소가 NFT 발행 및 거래에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죠. 그 다음에 바이낸스가 애플페이 그리고 구글페이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페이깡이
지금 시점에선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지금 카드 대출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리볼빙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언제 어디서든 어디에서 어떠한 악재가 터질지 모르는데 구글페이 지원한다? 애플페이 지원한다? 나중에 불장이면 저걸 역으로 이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력이 안 되죠.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해당 거래소가 만약에 카드사와 제휴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 기억나죠? 2021년도 때 카드깡으로 계속해서 그만큼 많은 차익을 많이 냈죠. 뭐 프리미엄 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다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도 사야 되지 말아야 할 5가지라고 해서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기업 인수 목적, 스펙 주식과 암호화폐, 메타, 밈 주식, 테슬라라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저점에 가까워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타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왜 VR이 말 나온 김에 VR도 왜 미우나 고우나 VR 이제 참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에서 테크 중심에 있는 매출이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전자제품 판매 부분에서 더 이상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휴대폰이 성장, 이 말의 의미는 스마트폰의 성장이 이제는 막바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장을 못하니까 또 다른 성장 곡선으로 이제 VR이나 이런 쪽을 키워서 매출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런 쪽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술이 아직은 부족한데 24년도 때 돼야 그나마 이제 VR이 좀 쓸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기술도 아직은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약간 좀 오지랖으로 알려드렸고요. 챕터 11 파산보호 시청 코어 사이언티픽 최대 채권자가 블랙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이더리움 디파이 TVL이 76%나 감소했다고 하고요. 호주의 두 암호화폐 ETF는 올해 각각 마이너스 82%, 72%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뭐 저는 이 정도는 그냥 보통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테슬라가 기술주의 그냥 탑티어급이었는데 70% 넘게 빠졌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바하마 규제당국 FTX 파산 신청 후 보안 위험성을 위해서 압류 조치를 했다. 대략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뽀글이 형이 보석 풀려난 후에 70만 달러 정도 현금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또 했겠죠. 네, 지나왔던 2022년도 가슴에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에 계속 사로잡히면 미래에 있는 도약이 매우 약해지겠죠. 우리는 또 새로운 길을 갈 준비를 또 마음을 잘 다잡고 갈 준비에 힘을 실어놔야 되고요. 그리고 2023년도 때도 여전히 시장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어렵고 힘나는 그 고통에 있는 마의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비로소 좋은 장도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난 2022년도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많이 이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대부분 유력 인물들도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뭐 가장 인상에 남았던 건 일본의 총리 후보 그런 홍보할 때 총기 그런 난사로 인해서 또 운명했던 그런 분도 있었죠. 정치권도 시끄러웠고 경제권도 시끄러웠고 여러 뭐 전쟁에 인플레 물가에 정말 시끄러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면서 오랫동안 소소한 행복거리를 잘 찾으면서 투자의 이런 고통을 조금 더 반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준비를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극단적 선택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마지막 남았던 운세가 뒷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초반에 내가 운세가 별로 안 나왔다고 해서 후반에 운세가 아예 뭐 꽝이다 이렇게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최근에 스피토의 20억짜리 왜 갖고 왔겠습니까? 이분들도 그 남편 죽고 싶어 했겠죠. 주식 코인 다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다시 냉철하게 해서 확률을 높이는 게임에 다시 참가를 해서 성공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우리도 코인 상패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언젠가는 올라갈 부분이 발생을 하니 그때까지는 느긋하게 기다려 보자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